안녕하세요. 모터링 박기도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BYD 코리아가 공식 진출을 했고, 그리고 오늘 국내에 판매할 모델 3가지를 발표를 했고요. 그 중에 오늘부터 바로 사전 계약을 실시하는 모델 하나의 간단한 재원과 가격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국에 가서 사실 BYD에 대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BYD가 한국에 들어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정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도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어떤 모델이 들어올 거냐, 가격은 얼마냐, 그 부분이었는데, 국내에 출시될 모델 3가지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BYD 아토3, 요거는 코나 일렉트릭 정도 사이즈의 소형 전기 SUV입니다. 그 다음에 BYD 실, 가장 많이 거론이 됐던 준중형 세단 형태의 전기차 BYD 실, 그리고 국내에서 그동안 별로 언급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가서 보고 이거 정말 괜찮아 보인다 라고 생각했던 3번째 모델 BYD 실라이언 7입니다. 얘는 SUV인데 가장 최근에 개발된 모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품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오늘 3가지 모델이 공개가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판매를 시작하는 모델은 아토3입니다. 오늘부터 사전 계약에 들어가고요. 2월 중으로 차량이 인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토3는 국내에 2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기본형과 그 다음에 아토3 플러스 2가지, 플러스가 상위 트림이겠죠. 기본형 가격이 3,150만 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블레이드 배터리가 장착이 돼 있고, 국내의 보조금 기준이 아무래도 좀 그 보조금 적용을 좀 적게 받겠죠. 그래서 국내에 있는 3원계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보조금이 많이 낮다 보니까 보조금을 적용했을 경우에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천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위 트림인 아토3 플러스 가격이 3,330만 원입니다. 와, 그렇게 되면 보조금을 받게 되면 3천만 원 초반에서 아토3 플러스를 구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토3 같은 경우에 아마 이제 플러스의 사양이 많이 적용이 됐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지금 재원도 간단하게 발표된 게 보면 지금 아토3 같은 경우에 주행 가능 거리가 국내 인증 기준으로 321km를 받았습니다. 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듯이 3원계 NCM 배터리가 아니라 리튬 인산철 블레이드 배터리가 장착이 됐는데도 321km를 받아가지고 꽤 잘 나왔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로백이 7.3초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 정도 소형 SUV에서 7.3초는 사실 뭐 충분히 기대할 만한 수준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주행 가는 거리가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구체적인 사양은 확인해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아토3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돼 있고, 그리고 T맵과 플로어 같은 그동안 볼보에서 국내에 적극적으로 적용했던 그런 한국형 앱 같은 것들도 추가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국내에서 사용하기에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그 점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V2L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와, 그렇게 해가지고 3천만 원 초반이다. 그러면 대충 생각해 봤을 때 코나 일렉트릭의 보조금을 다 받는 거 감안했을 때도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는 더 싸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름 일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초반에 렌터카 형태로 많이 공급을 하게 되면 그거는 분명히 반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렌터카로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 차 괜찮네 라고 판단이 되면 실제로 구입이 될 수도 있죠. 제주도나 이런 데서도 많이 렌터카로 공급을 하고 또 장기 렌터카로도 공급을 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반향은 꽤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자동차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BYD 실입니다. 딱 보시기에 아이오닉 6 같은 느낌이 딱 들죠. 아이오닉 6의 완벽한 경쟁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모델이고요. 국내에서 아무래도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SUV가 인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BYD 실이 BYD 내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모델인 건 맞는데,
과연 요거는 반응이 어떨지 사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얘는 앞바퀴 굴림도 있고 사륜구동도 있고 퍼포먼스 모델도 있거든요. 아까 발표에 제로백 3.8초 막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퍼포먼스 모델이에요. 그렇게 되면 근데 만약에 이거 퍼포먼스 모델을 가격을 한 뭐 5, 6천만 원대에 끊어준다 그러면 그거는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것도 사실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요거는 일단 발표로는 올해 안에 판매를 한다라는 계획인데 아마 하반기 초반에는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외관은 나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뽑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내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이게 아직 국내 판매 버전이 아니어 가지고 공개를 안 해놨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대형 모니터가 이렇게 장착이 돼 있고 그나마 얘는 좀 깔끔하긴 한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도 뭐 실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내 최신 수준이나 아니면 중국 내에서도 그 테크 기업들이 좀 굉장히 럭셔리하게 뽑아놓은 그런 것들에 비하면 실내도 품질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 어떨지 사실 조금 저도 많이 궁금하긴 합니다. 국내에 사실 요 정도 사이즈의 전기 SUV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요게 만약에 이것도 진짜 가격 경쟁력이 괜찮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얘가 국내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유가 실내를 보시면 지금 여기 지금 문이 잠겨져 있는데 실내를 잠깐 안으로 들여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는 실내가 진짜 괜찮아요. 그렇죠. 굉장히 고급스럽게 깔끔하게 잘 해놨거든요. 아토3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가 진짜 우리나라 기준에서 봤을 때 현대의 한 10년 전 디자인보다도 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긴 좀 문제가 있는데 이 차만 하더라도 실내가 완전 미래적이고 이 정도면 국내 어떤 브랜드의 디자인보다도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차가 가격 경쟁력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차는 굉장히 큰 방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차도 아직까지 인증이 진행 중이고 올해 안에는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아토3입니다. 아토3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굉장히 특징적인 게 여기 앞쪽에 보면 실버로 이렇게 플레이트가 딱 붙어 있죠. 요게 사실은 중국 BYD 중에서 왕조 시리즈가 요 디자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중국에서는 왕조 시리즈로 판매가 됩니다. 왕조 시리즈 원나라 있죠. 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여기 원자가 한문으로 원자가 붙어 있는 그게 중국에서는 원래 그렇게 팔리는데 이 차를 글로벌로 팔면서 이름을 아토3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그 왕조 시리즈 느낌을 그대로 갖추고 있고요. 앞모습에서 실이나 아니면 실라이언이나 전체적으로 조금 비슷한 느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코나 일렉트릭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코나 일렉트릭보다 가격이 한 1,000만 원 이상 싸다 그러면 꽤 나름 괜찮지 않을까. 특히나 세단보다는 아무래도 SUV가 더 국내에서 인기가 있고 활용도가 더 높다고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주행 가는 거리는 321km가 나오고 제로백이 7초대인데 가격이 코나 일렉트릭보다 1,000만 원 싸다. 근데 차로 유지나 이런 부분들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 음성으로 컨트롤 같은 거 다 되고 그러면 야, 요거 실제로 어떨지 진짜 궁금합니다. 어떤 반향이 있을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고요. 자, 이게 아토3의 실내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래적이죠.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괜찮긴 하거든요. 여기도 조금 미래적인 느낌이 잘 담겨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유아틱한 그런 느낌도 좀 살아 있고요. 여기도 느낌들이 조금 너무 복잡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게 디자인적으로 아주 세련됐다고 느끼긴 좀 힘들긴 합니다만 기능적으로는 또 크게 나쁘진 않아요. 특히나 이게 12점 몇 인치 정도 되는 모니터긴 한데 이게 세로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내비게이션 같은 거 사용하기에는 이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T맵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게 저게 되나? 아리아는 안 되나? 서울역 죄송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요건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 그때 좀 더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요. 이런 느낌들은 이거는 진짜 멋있죠. 예.
이쪽 가운데 모니터 이런 거는 조금 조악하긴 하죠. 그렇지만 확실히 이게 돌아가는 거 이게 제일 압권인 것 같아요. 돌아간 중에는 다시 멈춰지진 않는군요. 네, 이게 제일 압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뭐 배열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약간 파나메라 느낌이 나게끔 그렇게 배열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복잡하긴 하죠. 느낌들이 과연 이게 국내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다음에 정식으로 신차가 나오면 그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들어가 있네요. 지금 아무래도 사이즈가 뭐 아주 큰 차는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벽이 많이 튀어나온 느낌이 들죠. 안으로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공간을 활용하거나 이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뭐 국산차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래쪽 공간은 좀 여유가 있네요. 어차피 차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가격이 관건인데 생각보다 가격은 참 잘 나온 것 같네요. 자, 뒷좌석은 지금 여기 시트를 지금 앞으로 좀 당겨 놓아 가지고요, 제가 운전하는 자세로 조금 더 밀면 어차피 사이즈가 있으니까 이 정도 공간은 나오고요. 뒤에도 약간 이런 느낌들은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 특히나 이쪽 도어 트림 보시면, 이쪽 도어 트림은 확실히 진짜 좀 유아틱한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게 국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여기에 간단하게 컵홀더 마련되어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들어가 있고, USB A타입과 C타입 충전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워크인 디바이스 이런 것까지는 적용이 안 돼 있고, 뒷좌석 열선도 지금으로 봐서는 없는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1열에 통풍 시트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국내에 공식 진출한 BYD 어떤 차종이 국내에 출시가 되는지, 그 중에서 판매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아토3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될지 진짜 감이 안 잡히거든요.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할 수도 있고, 야, 1000만 원 싸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정말 궁금하긴 한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여기서 처음 출시를 했는데 초반에 반응이 안 좋다고 해서 철수하는 거 아니고요. 결국은 BYD는 꾸준하게 계속 국내에서 영역을 넓혀 가지고, 또 실도 아토3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저거 다음 버전 나오면 상품성이 진짜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BYD가 국내에서 나름 굉장히 큰 자리를 결국은 차지하게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당장 궁금한 것은 첫 느낌, 과연 국내에서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질지 저도 많이 궁금한데, 지난번에 아토3를 간단하게 주행을 해봤는데요. 그때 느낌이, 이게 조향 느낌이 너무 이상했어요. 핸들을 이만큼 감았는데 차가 그만큼 안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이상했는데, 그게 과연 국내에서도 그대로 들어오는지, 그래서 그런 느낌들은 다음에 시승 행사나 시승차가 마련이 되면 그때 직접 시승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그때 소식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